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26만 6천 원에서 출발한 뒤 장중 25만 8,250원까지 내려오며 전일보다 4.35% 약한 흐름인데요. 그런데 전날 미국장에서는 마이크론이 3.2% 올랐고 구글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도 메모리 수요에 힘을 실어줄 재료로 평가됐죠. 미국에서 들어온 소식은 나쁘지 않았는데 왜 삼성전자는 흔들리고 있으며 오늘 이 하락을 추세 변화로 봐야 할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한국 정규장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장을 미리 결론 내리지 않고 오전 흐름에서 확인된 움직임만 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미국 재료를 받고도 밀리는 이유가 기대를 빠르게 반영한 뒤 나타난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시장이 메모리 기대를 낮추기 시작한 신호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아마 보유자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부터 하셨을 겁니다. 마이크론도 올랐고 구글 투자 뉴스도 좋았는데 왜 삼성전자만 이렇게 빠지는 거지?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뉴스의 방향과 내 계좌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면 좋은 재료가 정말 맞는지부터 의심하게 되잖아요. 다만 주식은 뉴스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오르지 않습니다. 그 소식이 앞선 상승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따라 당일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전날 미국 정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 내렸고 엔비디아도 1.6%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3.2% 상승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공지능 반도체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시장이 GPU와 메모리를 나눠서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공지능 투자가 꺾였다는 뜻인가요? 현재 흐름만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메모리 쪽 기대는 상대적으로 살아있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죠. 왜 마이크론의 움직임을 삼성전자와 연결할까요? 두 회사의 사업 구성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메모리 가격과 서버 수요, 데이터 센터 투자에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특히 마이크론은 최근 5거래일 동안 16.6% 올랐습니다. 이 숫자를 읽고 나면 미국 시장은 메모리 업황을 꽤 강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적어도 메모리 기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호는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업종의 미국 기업이 올랐다고 삼성전자도 매일 따라 올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국내 거래일에 이미 3.65% 상승했고 최근 며칠 동안 빠른 가격 변화를 겪었죠. 미국 재료가 새롭게 들어왔더라도 국내 주가가 먼저 기대를 반영했다면 추가 매수보다 차익 실현이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을 이해하려면 뉴스의 좋고 나쁨보다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얼마나 버티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글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연결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늘면 연산을 담당하는 가속기만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고성능 메모리와 서버용 메모리, 저장 장치 수요도 함께 커질 수 있죠. 증권가에서 삼성전자를 구글 투자 확대의 수혜 후보로 거론한 배경도 이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설비 투자가 계속된다면 삼성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반도체 시장 자체는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구글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과 삼성전자의 이익이 당장 같은 크기로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장비를 정한 뒤 부품의 성능과 물량을 결정하고 실제 공급을 받아야 매출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뉴스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최종 고객이 인공지능 지출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수주와 출하,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따로 증명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단체 손님이 여행을 오기로 했다는 소식만으로 주변의 모든 식당 매출이 똑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손님이 어떤 메뉴를 찾는지, 어느 식당이 필요한 양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실제 매출은 달라집니다. 인공지능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지출이 늘어난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삼성전자가 고객이 원하는 고부가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률까지 높여야 주가를 오래 지지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하락을 구글 투자 확대의 효과가 사라졌다고 해석하는 건 아직 빠릅니다. 뉴스가 틀렸다기보다 주가가 앞서 올라온 만큼 기대를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좋은 뉴스가 있으니 무조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버티는 것도 위험하죠. 시장이 정말 그 재료를 높게 평가한다면 밀리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가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 덜 약하거나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보다 가격 반응이 먼저 증명해줘야 해요. 최근 확정된 5거래일 동안 해외 자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 5,10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 하루의 반등만 노린 움직임이라기보다 여러 거래일에 걸쳐 삼성전자를 선택한 흐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왜 떨어지나요? 그 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오늘도 같은 강도로 매수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앞서 들어온 자금이 버티는지 일부가 이익을 실현하는지는 장이 끝난 뒤 확정된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는 1조 5,14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앞선 숫자와 거의 반대 방향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같은 판단으로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자금이 강하게 맞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최근 상승을 두고 모든 투자자가 삼성전자의 전망에 동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해외 자금의 선택이 상승에 힘을 보탰지만 반대편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매도가 이어졌고 오늘 흔들림도 이 충돌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하신 분들의 마음을 조금 받아들이고 싶어요. 며칠 동안 빠르게 올랐다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밀리면 또 고점에서 잡힌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도 더 크게 느껴지죠. 그렇다고 오전 한 구간만 보고 상승 논리가 전부 무너졌다고 단정하면 대응이 감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하락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약해졌는지 차분히 나누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된 첫 번째 사실은 시작 가격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강한 매수로 전날 상승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가격이 밀렸어요. 이 움직임은 미국의 메모리 강세가 국내에서 곧바로 추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 이 약세가 하루 내내 이어질지 낙폭을 줄이며 수요가 다시 붙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강한 출발 실패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삼성전자만의 움직임인지 국내 반도체 전반이 함께 흔들리는지예요. 삼성전자만 유독 약하다면 시장이 회사 고유의 수익성이나 앞선 상승 부담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종 전체가 같이 밀린다면 미국 반도체 지수 약세와 국내 시장의 위험 회피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차이를 알아야 오늘 하락을 삼성전자 사업의 문제로 볼지 시장 전체의 변동성으로 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전 약세 뒤의 반응입니다. 주가가 한번 밀리는 건 차익 실현만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좋은 뉴스가 다시 평가받으며 낙폭을 줄이는지 아니면 반등할 때마다 힘이 약해지는지입니다. 장 초반에 떨어졌으니 바로 손절해야 하나요?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매수가와 비중, 투자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처음 세운 보유 이유가 훼손됐는지는 가격과 별개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메모리 업황을 보고 보유한 분이라면 미국에서 관련 기업의 강세가 이어지는지와 삼성전자의 실제 이익 개선을 함께 보셔야 해요. 하루의 하락만으로 업황 회복 논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업황 기대가 좋아도 삼성전자가 고부가 제품 경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주가는 다른 메모리 기업보다 뒤처질 수 있거든요. 결국 산업 전체가 좋아지는 것과 삼성전자가 그 이익을 얼마나 가져오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주가의 상대적 강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투자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구글이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은 최종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그 수요가 삼성전자 제품으로 들어오는 비중까지 보장하지는 않아요. 시장이 앞으로 원하는 건 수혜 가능성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제품 공급과 수익성의 변화입니다. 기대만으로 오르는 구간은 속도가 빠를 수 있지만 그 상승을 유지하려면 숫자로 이어져야 하죠. 오늘 같은 흔들림은 시장이 그 연결을 다시 따져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67.5원으로 최근보다 원화가 강해진 흐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살 때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기업에는 원화 강세가 환산 실적 측면에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죠. 오늘은 환율보다 실제 주식으로 자금이 이어지는지가 더 직접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전날 강하게 오른 뒤 오늘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다고 느끼기 쉽지만 하루 전보다 낮아졌다는 것과 기업 가치에 비해 충분히 싸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장중에 낙폭을 줄이더라도 미국 메모리주의 강세가 북미 반도체 전반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가 그 안에서 상대적인 힘을 되찾는지까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유자라면 오늘의 하락률보다 계좌 안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 대한 장기 전망이 좋아도 한 종목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려 있으면 4.몇% 움직임만으로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 상태에서는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내리면 전부 팔고 싶은 마음이 번갈아 나오죠. 전망이 틀려서 불안한 건지, 비중이 커서 불안한 건지를 구분해야 대응도 달라집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변동성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요. 현재 우세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메모리 기대와 인공지능 투자 확대라는 산업 근거는 아직 살아있지만 삼성전자는 앞선 상승으로 그 기대를 빠르게 반영한 뒤 오늘 오전 차익 실현과 시장의 선별을 함께 받고 있어요. 엔비디아와 반도체 지수의 약세만으로 삼성전자의 중기 논리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오늘 하락을 가볍게 넘길 수도 없어요. 국내 주가가 미국의 좋은 재료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해석을 확인해 줄 신호는 삼성전자가 오전에 벌어진 낙폭을 줄이고 국내 반도체 안에서 상대적인 힘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오늘 해외 자금의 실제 방향은 장이 끝난 뒤 확정된 자료로 판단해야 하고요. 반대로 메모리 관련 종목이 함께 약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못하고 낮은 구간에 계속 머문다면 단순한 기대 소화보다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쪽으로 무게를 옮겨야 합니다. 그때는 좋은 뉴스보다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은 좋은 산업 전망과 내 계좌의 안전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할 근거가 남아있더라도 지금 변동을 감당할 비중인지, 하락이 이어질 때 어디서 판단을 다시 할지 정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바뀔 때마다 대응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목 전망만 더 듣는 게 아니라 오늘 확인한 해석을 내 계좌에 어떻게 적용할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피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좋은 미국 재료가 남아 있어도 삼성전자가 실제 가격으로 그 기대를 받아내지 못하면 해석을 낮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에 꼭 필요한 변화만 골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